안녕하세요. 신동영과 함께 공부하는 테크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시티에서 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계의 거대한 잠룡,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24시간 내내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재밌게 파헤쳐 보시죠. 자, 때는 2025년. 금융계에 정말 거대한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시티은행을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바로 금융의 챗 GPT 모멘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의 충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폭발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티은행은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금융의 챗 GPT 모멘텀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이게 그냥 암호화폐 시장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잠재력이 있길래 이런 엄청난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변화의 크기는요. 이 시장 규모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단 한 해에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어요. 연초에 2천억 달러였던 총 발행량이 불과 몇 달 만에 2,8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의 진단에 따르면 기관들의 채택 수준은 10점 만점에 고작 0.5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아직 진짜 파티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중하던 기관들이 마침내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인 안개가 싹 걷히니까 페이팔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이걸 본 전 세계가 규제 경쟁에 돌입하면서 이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체 뭘까요? 딱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실시간화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계좌에서 잠자고 있던 돈을 깨워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의 마법 같은 기술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기존 금융 시스템, 특히 국가 간 거래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잖아요. 해외로 돈 한 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왜 이렇게 비싼지, 또 은행 문 닫으면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바로 이 답답함이 우리가 알던 전통 금융의 현실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온체인 화폐는 이 문제들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해결해버립니다. 인터넷처럼 365일 24시간 내내 국경 없이 작동하고요. 중간에 복잡한 기관들을 거치지 않으니까 수수료도 훨씬 저렴해지죠.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로 A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B에게 자동으로 돈을 보내라 같은 똑똑한 금융거래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미래의 디지털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고속철도의 일본의 신칸센과 프랑스의 TGV가 각자의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처럼 새로운 화폐 생태계도 여러 주역들이 등장해서 경쟁하고 또 협력하게 될 겁니다. 미래 디지털 화폐 생태계는 크게 세 종류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요. 페이팔 같은 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새로운 철로를 까는 신칸센처럼 혁신을 이끌 거고요.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은행 토큰은 기존 철도를 개량한 TGV처럼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도 있죠. 이 표를 보면 각 디지털 화폐의 역할이 더 명확해져요.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나 쓰기 편하니까 소매 결제나 해외 송금의 강점을 보일 거고요. 은행 토큰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기관들 사이의 큰돈 거래에 주로 쓰이겠죠. 물론 국가가 보증하는 CBDC의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 수준일 거고요. 결국 목적에 따라 골라 쓰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낼 시장의 기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2030년 이 시장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폭발한다고 합니다. 시티은행은 2030년 시장 규모를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커질 거라고 예측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시티은행이 예측한 숫자는요, 무려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죠. 감이 잘 안 오실 정도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은 세 가지 핵심 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겁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이 가진 현금이 이율이 더 좋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유동성 재분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둘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달러 지폐 중 일부가 더 편리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유망한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지정학적 과제는 바로 디지털 달러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통화 정책을 통제할 힘을 잃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돼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죠. 기술적으로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하고요. 또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과제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며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 포용적인 금융의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술은 전 세계의 금융을 더 평등하게 연결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특정 강대국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까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신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